그때 그는 오른손 줄에 느껴지는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줄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는군. 어서 가까이 오너라, 제발. 갑자기 해면을 가르며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이었고 배에 있는 넓은 줄무늬가 연보랏빛으로 빛났으며 옆구리는 야구방망이처럼 길고 끝이 쌍칼날처럼 뾰족했습니다. 그러나 놈은 다시 잠수부처럼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배보다 2피트는 길구나. 무섭게 큰 놈이다. 그러나 반드시 놈을 해치워야 해. 고맙게도 물고기들은 인간처럼 영리하지 못하거든. 물론 어떤 때는 우리보다 훨씬 기품 있고 능력 있지만. 노인은 그동안 500kg 가까이 되는 물고기들도 많이 보았고 혼자서는 아니지만 잡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평생 처음 보는 엄청 큰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왜 뛰어올랐을까? 자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라는 것이었나?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넌 나의 쥐난 손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한낮이 되자 왼손의 쥐는 풀렸지만 노인은 물고기와의 사투로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일 녀석이 이대로 하룻밤을 더 견뎌볼 생각이라면 나도 뭐든 좀 더 먹어야 돼. 근데 여기선 만세기밖에 잡힐 것 같지 않군.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주면 좋을 텐데. 날치는 날로 먹어도 맛이 썩 좋고 칼질을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이제 되도록 힘을 아껴야겠어. 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 놈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놈이라도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역경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말 테다. 난 그동안 내가 이상한 늙은이라고 마놀린에게 말하곤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할 때야. 배전에 기대어 쉬면서 움직이지 말고 힘을 비축해야지. 오후로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아직도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중이고 고통은 한결 덜었지만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곧 밤이 될 것 같아서 노인은 야구 리그를 떠올렸는데 뉴욕 양키즈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시합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인데 시합의 결과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자신을 가져야 해. 뒤꿈치가 아프면서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돼. 상어가 나타나면 너나 나나 끝이다, 물고기야.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젊은 시절 부두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흑인과 팔씨름을 했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팔을 움켜잡은 채 하루 낮과 밤 동안 길을 썼는데 밤이 새도록 승부는 나지 않았고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은 무승부를 원했지만 심판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노인은 힘을 짜내 흑인의 손을 점점 꺾어 마침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는데 그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노인을 챔피언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억하고 있는데 마침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가 지나가자 슈! 한 무리의 날치대가 비행기 그림자에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면 틀림없이 만세기가 있을 거야.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 낚싯줄에 만세기 한 마리가 걸렸고 노인은 얼른 낚아채 몽둥이로 만세기를 내리치자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쯤 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한 노인은 배의 고물에 노 2개를 매달고 밤새 물고기의 속력이 떨어질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노인은 다랑어 한 마리를 먹었으며 내일은 또 만세기를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물고기야, 좀 어떠냐? 난 기분이 괜찮은 편이란다. 먹을 것도 있고 회복 좀 했어. 어디 너 혼자 계속 배를 끌어보려무나. 그러나 실은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노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맨 채 불편한 휴식을 취하며 말합니다.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한숨도 못 잤어. 조금이라도 자두어야 해. 하지만 줄을 고정시키면 물고기가 움직일 때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 나는 자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 놈이 죽을 때까지 배를 끌게 해야 해. 별빛이 밝아지자 노인은 만세기를 손질했는데 내장에서 날치가 2마리나 나왔고 만세기 한 토막과 날치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만세기는 요리를 잘하면 참 맛있는데 날로 먹으면 형편없단 말이야. 역시 다음엔 레몬이나 소금을 꼭 가지고 타야겠어. 그러면서도 손과 등에 낚싯줄을 묶은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물고기와의 싸움을 버텨내기 위해 결국 20-30분 정도 자기로 하였습니다. 노인은 15-16km쯤 해면을 덮고 있는 돌고래떼 꿈을 꾸다 예외 없이 황금해양과 사자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바로 고기가 굉장한 소리를 내며 뛰어올랐습니다. 촤! 그리고 무겁게 떨어지더니 줄이 빠르게 풀려나가며 심하게 손을 베었고 배는 빠른 속도로 끌려갔습니다. 이럴 때 마놀린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속도가 떨어졌고 이제야 풀어진 낚싯줄을 다시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 녀석은 몇 번이나 뛰어올라 등뼈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차서 이제 내가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깊이 내려가 죽을 염려는 없겠구나. 왜 갑자기 뛰어올랐지? 혹시 자포자기한 건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나? 이복의 늙은이, 자네나 무서워 말고 자신을 갖게나. 이제 곧 물고기가 돌기 시작할 거야. 노인은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고기가 지쳤어. 이제 진짜 우리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노인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 남은 날치 한 마리를 꼬리까지 몽땅 먹어버렸고, 그새 노인이 바다로 나온 후 세 번째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비로소 고기가 둥그런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도는데 조금이라도 당기고 있으면 돌 때마다 회전거리가 단축될 거고 1시간 후면 이 엄청난 고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고기는 계속 돌고 있었고, 노인은 뼛속까지 지쳐버렸지만 다행히 회전거리가 아까보다 많이 줄어든 것과 낚싯줄의 경사도로 봐서 물고기가 줄곧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벌써 몇 번이나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는 없지.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가 계속되면서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드디어 물속에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클 리가 없어. 이제 2바퀴만 더 돌면 작사를 꽂아 넣을 수 있어. 단번에 심장을 찔러 넣어야 해. 물고기는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노인은 계속해서 줄을 당겼습니다. 노인은 작사를 이미 준비해 두었고 물고기와 나란히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렇다고 나까지 죽여서야 되겠니? 신체의 고통으로 노인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고 잡힐 듯 말 듯 노인의 주변을 돌고 있던 물고기가 유유히 노인의 곁으로 헤엄쳐 다가오자 노인은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며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한 작사를 높이 쳐들어 있는 힘을 다해 물고기의 옆구리를 내리 찔렀습니다. 으랴! 노인은 쇠 작살이 물고기의 살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면서 작살이 바뀌도록 몸의 무게를 모두 실었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느꼈는지 마지막 기운을 내어 물 위로 솟구쳤다 철썩 떨어지더니 노인과 배에 물보라를 흠뻑 덮어 씌웠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던 노인이 가까스로 눈앞에서 볼 수 있던 것은 은빛 배를 드러내고 뒤집혀 있는 물고기였고, 바다는 물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나는 너무 지쳐버린 늙은이다. 하지만 나는 방금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 뒤처리를 해야 해. 물고기를 배에 묻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가까이에서 물고기를 본 노인은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700kg도 넘겠어. 아니 훨씬 더 넘을지도. 내장을 빼도 3분의 2가 남을 텐데 키로당 5, 60센트만 받아도 모두 얼마지? 오늘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와 비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야. 조 디마지오, 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타자이자 마릴린 먼로의 전 남편. 노인은 물고기를 배 옆에 찰싹 붙여 묶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나침판이 없어도 무역풍의 감촉으로 방향을 알 수 있어서 돛을 이용해 가기만 하면 되었고, 배에 닿아 아픔을 느끼고서야 이 일이 꿈이 아니란 걸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고 하늘의 구름 모양으로 보아 밤새도록 미풍이 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상어가 고기를 공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는데, 검은 피가 구름처럼 1500m나 바닷속까지 퍼지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이들을 추적해 온 것입니다. 그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사나우며 덩치가 큰 청상아리였습니다. 상어는 바로 수면 아래에서 높은 등 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운 채 물속을 가르며 헤엄쳤고, 노인은 좋은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어가 빠르게 배 쪽으로 다가와 철컥철컥 이빨 소리를 내며 고기를 공격했습니다. 쿠아! 상어의 머리가 물 위로 쑥 내미는 순간 노인은 그 머리통을 겨누어 작사를 꽂아놓고 전력을 다해 쑤셨습니다. 야! 상어의 발작에 작살에 묶인 밧줄이 끊어지고 상어는 작살과 밧줄을 몸에 감고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20kg는 뜯어먹었군. 게다가 작살과 밧줄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 내 고개에서 또다시 피가 흐르니 언제든 다른 놈들이 또 몰려올 거야. 하지만 사람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어. 작살이 없으니 노 손잡이에다 칼을 묶어야겠어. 이제 바람이 불어 배는 잘 달렸고 약간의 희망이 생기자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심지어 죄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난 죄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물고기를 죽인 것은 죄가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 게 죄가 되겠지. 아무튼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난 어부로 태어난 거야. 성 베드로도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한때 어부였어. 노인은 상어가 물어뜯어 놓은 고기 살점 한 점을 떼어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봤는데 소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육즙이 많으며 힘줄이 전혀 없는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 냄새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풍을 타고 2시간쯤 가며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2마리 상어가 보였고 노인은 절망적인 비명을 토했습니다. 갈라누구나. 우리말로 장완 흉상어야. 노인은 칼을 묶은 노를 잡아들고 상어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배 밑으로 들어가 고기를 공격했고 한 마리는 물고기에 이미 뜯긴 자리를 공략했습니다. 노인은 먼저 수면에 보이는 상어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놈은 죽으면서도 고기를 물어뜯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한편 밑으로 들어간 상어가 나오지 않아 돛을 접으니 그제야 상어가 수면으로 나왔는데 노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칼로 찔러 그 상어도 처리했습니다. 4분의 1이나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떼어갔군. 차라리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지 말 걸 그랬구나. 그게 너나 나를 위해서도 좋았을 것을. 참으로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이제 칼이 잘 묶여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상어가 계속 몰려올 테니까. 다음에 나타난 상어 역시 갈라노 장완 흉상어였고 노인은 그놈이 물고기를 물어뜯을 때까지 놔두었다가 단번에 칼을 골통에 찔러 놓았는데 상어가 몸을 뒤틀며 튕겨나가면서 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노가 2개에다 키손잡이야 짤막한 몽둥이가 하나 남아있어. 상어란 놈이 나를 녹초로 만드는구나. 나는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수도 없다. 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야. 다시 상어떼가 덤벼든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고 노인은 몽둥이를 손에 들고 다가오는 상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어들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향해 달려들었고 노인은 계속해서 몽둥이 한 자루로 상어와 싸웠습니다. 그동안 해가 졌고 이미 물고기의 반이 물어뜯겼습니다. 사투 끝에 상어들은 물러갔고 노인은 생각합니다. 곧 어두워질 거야. 그럼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아바나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텐데 마놀리는 물론이고. 그러나 이제 날은 어둡고 사방 어디에도 환한 빛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과 꾸준히 달리는 배의 속력 그리고 몸의 고통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을 때부터 이미 내 행운은 깨진 거야.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사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뭐로 사지? 그것을 위해 바다에서 84일이나 헤매고 막 손에 넣을 뻔도 했지. 행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거야. 그나저나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10시쯤 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도시의 불빛이 하늘에 환하게 반사되어 비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노인은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상어가 때로 몰려와 고기의 살을 물어뜯어 싸움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노인은 몽둥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계속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몽둥이를 채워갔고 이번에 노인은 키에서 손잡이를 떼어내 상어들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곧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내친김에 노인은 부러진 끝으로 상어를 찔러댔습니다. 부러진 끝이 상어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찔렀고 그놈은 맥없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놈이 마지막 상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기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배의 방향만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부러진 키 손잡이를 키 구멍에 넣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상어떼가 고기에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 다시 한번 달려들었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는 무사하다. 이제 마을의 불빛이 보이고 마을로 가는 조류를 탄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거야. 마침내 노인이 항구로 돌아왔을 때 테라스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인은 돛대를 감아들고 자신의 판잣집으로 향해 가는데 5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힘들어. 침대에 도착한 노인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곤 그대로 침대로 쓰러졌고 아침에 소년이 판잣집에 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고 커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해 가는 길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점검하고 있었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시니? 주무시고 계세요. 계속 주무시게 깨우지 마세요. 거기서 꼬리까지 무려 5.5m나 돼. 소년은 테라스로 가서 뜨거운 커피에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 노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마놀린, 그놈들이 나를 이기고 말았어. 하지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놈들한테 진 것은 나중이었어. 다들 날 찾았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되었는걸요. 마놀린, 그동안 마놀린 네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넌 뭘 좀 잡았니? 그동안 4마리 잡았어요. 잘했구나. 이제 우리 함께 나가서 잡아요. 아니야, 나는 이제 운이 다 했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운을 가지고 갈게요. 그날 오후 테라스에서 관광객들의 파티가 있었고 한 부인이 해안에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꼬리와 뼈대를 보고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상어의 일종이죠.
상어가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한잣집에선 노인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녀는 노인의 곁을 지켰으며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